자, 인생에서 소득이 제일 많고 또 가장 활기찰 때가 언제냐? 40대라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40대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금융이 지금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40대 10명 중에 8명이 주식 펀드 투자를 하고 있대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40대 평균 자산은 4억 1천만 원. 자, 이 평균 자산에는 부동산부터 현금 주식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그리고 대출 규모 빚이 8천이라는 거. 그래서 순재산은 3억 3천. 제가 한국인의 평균 자산이 한 4억이고 빚이 그 중에 몇 천만 원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상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와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을 주식하고 부동산에서 경험해서 돈을 전부 투자로 옮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자산을 보면 3억 미만이 51.6, 그럼 절반은 3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억 이상이 11.8로 격차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빚이 8천이고 순자산은 3억 3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거와 관련한 은행 대출을 경험했고, 이 주거 관련 대출 평균 잔액이 9,400만 원, 1억쯤 된다. 그리고 40대가 보유한 평균 금융자산이 한 7천만 원이래요. 40대 후반의 평균 금융자산이 7,900으로 초반은 6,1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주식 등에다가 맹렬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확대가 1, 2년 동안에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4명 중에 1명이 지난 1년 동안에 투자를 늘렸어요. 수입은 뻔하고 집값은 치솟고 주식 투자라도 해야 돈을 벌지 해서 40대가 66%가 금융권에 대출이 있고 75%는 코로나로 대출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40대 수준으로 보면 투자를 늘릴 형편이 안 되는데 막 늘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을 보면요, 개미 B2가 사상 최대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돈 버는 사람이 많냐? 수익률이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가 어려운 B2, 즉 빚을 내면 장기적으로 진득하게 묻어놓는 투자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기준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1조 6,300만 원이랍니다. 지난달 25일 21조 6,331억을 넘었었다는 거예요. 요즘 다 삼성전자 하면서 개인이 순매수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가요 867만 주라고 합니다. 빌려가지고 산 게 이만큼 많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하이닉스, SK바이오, SK이노베이션, KT 등이요 전부 70%의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신용융자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려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오를 거라 예상되면 더 많이 빌리겠지요. 개인 신용이 가장 많이 몰린 삼성전자가 1월 10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주가가 10% 내려갔고 현대모비스도 6% 내려갔고 SK도 전부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높은 신용융자의 특성상 이자를 감수하고 계속 빚을 얻어서 주식을 사놓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8개 증권사의 초단기 신용융자 이자율이 평균 5.4%, 3개월 이상은 평균 8%라는 겁니다. 연 3%대인 은행이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식이 이제 하락하면, 그래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이 급락해서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네가 내한테 돈 빌려서 그 주식 샀으니까 이 주식은 팔아버리겠다라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처분하는 순간에 이제 적자가 확정되죠. 손실이요. 그래서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위기가
발생할 거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원유 가격 등 물가가 올라가지고 국고채 등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거다. 지금도 올라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려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원유나 원자재 등을 봐야 되는데 이 가격이 빨리 오르고 있고 이런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의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올 3월 분기, 4분기에는 지금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이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금리가 지금은 저금리지만은 그때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불가할 거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빚내서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감당이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 위기가 정식으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보면요, 집값, 전월세 값이 85주째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벼락 거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야기지요. 그래서 영끌 비투라는 말이 부동산 주식 시장을 뒤덮고 있는데 가계빚이나 국가 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실제 경제 상황은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이고 주거 문제가 이런 불황 속에서 폭등하고 있고 주식도 과도한 빚 투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꾼 이야기를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은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위험도를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 수준으로 올렸어요. 경보. 이제 한국의 부채가 금융 시스템을 전체를 흔들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영끌, 비투, 벼락거지 같은 이런 말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문 정권에서 투기의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게 만약에 꺼지고 일찍 꺼져야 살지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커졌다가는 나중에 무너지는 속도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저한테요, 대깨문이나 이 투기꾼들이 황장수 꺼진다더만은 언제 꺼지나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는 빨리 꺼져야 돼요. 이게 만약에 늦게 꺼지면 감당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월가에서도 공포가 감도고 있어요. 바이든이 2,000조의 경기 부양 자금을 푼다는데 미국에서도 살벌한 조정이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4월 달에 재보선, 내년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 차례로 지금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 정권이 그냥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돈을 풀고 그때까지만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거품이 꺼지는 걸요. 지금 40대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 30대는 집 대신에 수입차나 지르자고 차 대출로 집포족이라고 집을 포기한 젊은 애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 저금리로 10년 장기상 차를 사가 10년을 갚아요. 그래서 또 자기들이 주식은 좀 갖고 있으니까 마치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도 하면서 지금 비싼 차를 사재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275만원짜리 명품백도 카톡에서 지금 사고요. 이제 명품을 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이 그걸 가지고 쓰다가 또 팔고 하는 투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요, 요즘 주 52시간이니 또 코로나로 인한 각종 지금 수익 감소로 인해서 회사원조차도 틈만 나면 알바를 하거나 투잡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다가 그 다음에 배달 앱이 확산이 되니까 뭐 그런 일이라도 해서 수입을 늘리려는 투잡 희망자들이 많대요. 요즘 월급 받는데 월급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투잡 쪽이 1년 새 65%가 늘어서 107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뛰면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고 말이 있어가 투잡 쪽들이 많이 달라드는데 실제 기자가 배달 알바를 해보니까 배달 초보 1시간에 번 돈이 7,170원이었다.
최저임금만큼 버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급 높은 논술 가해를 해보니까 1시간에 18,000원이라서 배달하는 것보다는 짭짤했는데 견적을 물어올 때마다 독서 논술 가해를 알선하는 플랫폼 회사에 680원의 수수료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수료 등을 왕창 떼가고 나니까 크게 돈이 되지 않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20, 30, 40대가 전부 빚으로 지금 위험할 수 있다. 주식 부동산 투기에다가 명품에다 차에다가. 근데 현상은 뭡니까? 빚내고 투기에 기대를 걸고 또 일부는 빚을 져서 수입이 너무 적어서 심지어 투잡, 쓰리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실상입니다.